안녕하십니까. 네, 구미신당 초등학교 교사 이응성입니다. 저는 올해 했던 수학 수업을 가지고 수업 나눔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 기간에 따라서 저희 반에서 수업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계약 이전 시기였죠. 저는 4학년인데 4월 16일 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었고요. 그 전에 어떻게 수업을 했었고 온라인 계약 시기에는 그리고 등교 병행 시기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장면은 온라인 수업을 했었을 때 그 중에서 홀수 짝수로 나뉘어서 등교 병행을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교실에 있는 친구들을 캠코더로 미러링 수업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한 화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수업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선생님이랑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등교 방법에 따른 수업 방법. 네, 온라인 수업 기간이었죠. 자료는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미지는 여기 출처는 여기 있고요. 네, 선생님들의 그때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엄청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수업 도구들, 수업 플랫폼들, 사이트들 엄청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리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자기 나름의 그리고 학급에 맞게끔 잘 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애니메이션 한 게 있어서 네,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섭쌤이라는 쌤이 올리신 거고요. 네,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원격 수업 시작한 지 6개월. 네. 자, 시간표가 항상 계속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엄청난 기기들이 이렇게 교실에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전원이 들어온다. 네. 아마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실시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다 들어오느냐. 네, 실시간 수업 한다고 해도 다 들어오진 않고요. 항상 몇 명 빠지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고 등교 병행 시기에 교과서를 집에 냅두고 왔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죠.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선생님들이 고민이 또다시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그리고 등교 병행 전면 등교를 다 겪었는데 그 기간에 생각이 났던 키워드는 요거였습니다. 콘택트, 인텍트, 디텍트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학과 같은 경우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온라인 기간에. 그리고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강의식으로만 진행을 할 수는 없고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학생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고민들이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 어, 등교가 연기됐던 처음 1차 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경북에서 수학과를 가지고 유튜브로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학년에 수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그때 우리 반 친구들도 보라고 했었고요. 교과서 미리 보기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네, 그렇게 수업을 한 장면이고요. 실제 장면 한번 보시면은
수 모형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천 모형이 10개가 있으면 네, 천이 10개인 거죠. 천이 10개인 수를 우리는 네, 여기서 보신 분들도 있지 싶어요. 이때는 스트림야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했었고요. 여기 제 화면, 그리고 이쪽에 PPT 화면, 그리고 학생들이랑 사실 소통은 이 수단밖에 없었죠. 채팅창.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이거 하면서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막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채팅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하니까 댓글로 이런 과제들도 냈었고 이거 가지고 또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나오는 전자저작물의 PPT를 편집해서 썼었고요. 그리고 스트림야드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반만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랑 거의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교를 한 학교라서 저도 애들을 모르고 애들도 저를 모르는 상태라서 친구 그리고 학교를 주제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었습니다. 혹시나 이때도 스트림야드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유튜브로 방송을 했었고요. 이때는 학생들은 클래스팅에 제가 링크를 올리면 찾아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은 수업 후 결과물을 클래스팅 올리면 제가 결과물을 교실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출석 체크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수업 전에 지난 과제물로 친구들 거 한번 확인할 거고요. 수업 중에 의견을 남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하고 난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주면 되고요. 과제를 네, 이거 한번 맞춰보자고 합니다. 자, 민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요? 누가 등산을 하면 이때 친구들이랑 했던 건데 실시간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화상으로 문제 내기도 했었고요. 이때 들어오는 친구들을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얼굴을 모르는 상태니까. 혹시 선생님들은 아시겠나요, 이거? 그림 퀴즈인데 이 친구가 냈던 무가 등산을 하면 네, 세 글자 네, 무등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놀이 활동도 하면서 뭐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출석 체크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었고 결과물들은 제가 쭉 출력을 해서 네, 온라인 교실이 돼버렸죠.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교실에 부착시키고 부착시킨 사진도 보여주고 그 다음 요걸 하고 나니까 동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진도를 나갈 수는 없었었고 3학년 때 과제를 가지고 클래스팅 과제로 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모습인데 실제로 친구들이 해온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주고 복습을 했었고요. 클래스팅 과제상에서는 이런 결과가 남기 때문에 학생들 평가에도 이용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수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수 표현 잘 알고 있는지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물음입니다. 둘 다 2분의 1인데 왜 크기가 다를까요? 자, 이것 선생님은 답 알고 계시죠? 전체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런 전체와 부분에 대한 것들이 3학년 때 배우는데 그런 개념들도 다시 한번 잡아줬었고요. 이것도 2분의 1이고요. 이것도 2분의 1이에요. 1번이라고 이렇게 올려줬고요. 네, 1번인가? 네.
3번이라고 올려주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친구들이 답을 미리 클래스팀 과제로 풀이를 했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올리고 함께 확인해보는 활동들로 이제 복습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온라인 개학 전이라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 단원 복습으로 진행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것도 친구들이 그래도 유튜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개학 때도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유튜브로 하면 어떨까, 실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4학년이 5반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1교시는 일반 선생님이 과학으로 하고요. 화요일날 2교시는 2반 선생님이 수학으로, 수요일날 1교시는 3반 선생님이 사회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 부담이 안 되도록 실시간이 사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부담도 되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한 명당은. 그러니까 크게 부담도 없이 선생님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실시간 수업이 하루에 1시간씩 있으니까 뭔가 선생님이랑 소통한다는 느낌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학급 SNS 클래스팀으로 안내를 했는데 1교시는 뭐 실시간 수업이라고 안내를 하고 2, 3, 4, 5교시는 나머지 컨텐츠형이나 과제형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때는 좀 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좀 발전된 모습으로 뭐 이런 카옥 같은 것들도 활용했었고요. 실시간 퀴즈 앱 활용하니까 친구들이 잘 하더라고요. 링크만 올려주면 클릭해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카옥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기능도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도 단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었고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시간에 다양한 교구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앱 같은 거, 요거는 각도기 마스터라고 사진을 찍으면 각도를 측정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이는 예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몇 도 정도 될까요? 요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요 상능선, 요거는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해서 아까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날씨가 좋더라고요. 자, 요거 보이나요? 여기 이걸로 이렇게 재볼게요. 여기 능선에 있는 얘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작아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보여주면 애들이 잘 참여하고 집에서도 한번 자기가 깔아서 해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각도기 마스터라는 앱이고요. 이걸 과제로 내서 뭐 클래스팅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 단원에서는 이 학습터에 제가 그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죠. 그런 영상을 올려서 보고 온 다음에 다시 실시간 수업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때는 온라인 그리고 등교가 병행되는 시기였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6월달 되면은 등교도 가능해져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는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앱 같은 것도 온라인 시간을 활용한 걸 교실에서 활용해 보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이 안 되는 시기였는데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교실 안에서 줌 회의실을 열어서 소회의실을 열어서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4단원 평면 도형인데 이때도 등교 병행이 되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했었고요. 패들렛 같은 걸 활용해서 학생들끼리 결과물 공유하니까
뭐 서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었고요. 동료 평가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AR 앱인데 퀴버라는 앱이고요. 색칠하면은 그대로 AR로 입체로 보여주는 앱이고요. 요거 활용해서 친구들이 만든 평면 도형의 이동으로 디자인을 했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캔버스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주는 앱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미술 작품과 이렇게 믹스되게끔 결과물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재밌게 애들이 해봤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막대 그래프 단원에서는 코로나19를 활용해서 프로젝트형으로 수업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었고, 주제 열기, 그리고 멘티미터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이런 투표 같은 것도 한번 해봤었고요. 이때는 홀짝 등교가 되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미러링 수업도 진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캠코더를 PC에 연결하면 친구들이 줌으로 땡길 수도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입니다. 이거 여기 채팅창 좀 7월 10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요거를 숫자를 찾아봤어요. 캡처했습니다. 여기 앞에 숫자는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되게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수학과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하니까 실제적인 자료가 되어서 좀 더 주제 중심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할 때는 또 등교도 하니까 등교해서 이런 띵커벨 퀴즈죠. 퀴즈 앱을 사용해 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로 수업을 하는 거를 친구들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런 크로마키 활용한 결과물 발표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친구들이 이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크로마키 천 뒤에 대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발표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과도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 찾기 단원인데, 규칙 찾기 단원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IQ 테스트 앱 같은 것들을 활용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때도 멘티미터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었고요. 이때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너무 헷갈리나? 지난번에 하는 거 친구들 잘 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여기 친구들께 바꿔요.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기차 자리 이런 것도 있고 피아노 건반 이런 것도 어떤 친구들이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블럭 색깔 이걸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링크만 올려줘도 잘 들어와서 했었고요. 되게 기기들을 잘 다룬다는 것도 한번 느껴봤었습니다. 이 모습은 규칙 찾기, 나만의 규칙 찾기 문제를 만드는데 어떤 걸 주제로 해보면 좋을까를 멘티미터로 응답을 받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서는 좀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그 서울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더 강화됐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홀짝 등교로 미러링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는 캠코더를 움직이는 게 좀 그전에는 어색했는데 이때 몇 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두 개니까 파도 아까 했죠. 파는 4분의 2 배추 한번 해볼 사람? 또 뒤에 아까 어, 여기 좀 나우생은
힘드네. 자, 승제. 3과 4분의 3. 3과 4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추 주고 무엇을 줬어요? 이때 보시면은 제가 자리에 없죠? 이때는 등교한 애들이 있으니까 순회하면서 못하는 친구들 좀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6병으로 최대한 많이 줄 수 있게끔 하면 어떤 거 하면 6병이 여기도 분수를 써보세요. 식 같은 걸로. 그러면 여기는 말로 무엇 이 정도 지금 등교하는 것처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그럼 자, 안녕.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모두 안녕. 안녕. 자, 모두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미러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친구들이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한 10년간 일어날 변화가 6개월, 7개월 만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실에 캠코더 꽂아가지고 캠 화면 여기 냅두고 애들은 캠으로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니까 뭐 전면 등교가 되면서는 애들이 온라인에서 했었던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 나눈인데, 이때는 교실에다가 아예 소수 세 자릿수 만드는 거를 잘 모르길래 교실 복도 동학생들 동의를 구해서 수직선을 아예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실제로 50m가 되길래 이걸 킬로미터로 변환해서 소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만들어 보는 눈금 큰 수직선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플립드 러닝 애니메이션을 편집해서 이제 플립드 러닝으로 보여주고 등교 때 활동적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구들을 쓰면서 수업을 좀 해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림막을 활용한 활동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협동학습에 보면 포에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포스트잇에다가 등 뒤에 붙여서 친구들한테 이거 뭐야? 질문하면서 이제 정답을 찾는 활동인데,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친구들이랑 여기에 포스트잇을 붙이면 어떨까? 네, 여기에 이제 친구가 사각형 단에서 배우는 단어가 수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질문해서 이 답을 맞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은 좀 쓰고 바로 버려야 되니까 요런 네임 카드, 자석 카드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양쪽에서 딱 붙이면 서로 이렇게 반대편 친구도 여기서 붙이고 이 친구도 여기서 붙여서 각자 자기만의 단어를 맞히는 활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활동적인 수업이 좀 불가능한 시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봐야 되는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좋은 활동이 있다면 이번 수업 나눔 축제 때 다양한 나눔 또는 댓글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다른 부스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이야기들 인사 나누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